안녕하세요. 일본 낚시 이야기의 성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한치 낚싯배와 일본 한치 낚싯배의 다른 점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즌이 되면 예약도 어려울 만큼 인기가 있는 한치 낚시는 시즌도 한정적이라 더 제한된 낚시 장르일 텐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이나 저처럼 유튜브를 목적으로 자주 출조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1년에 몇 번 출조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치 낚시 영상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한국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속 장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낚시와 크게 다른 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선장님의 수심 지정입니다. 선장님의 수심 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층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한치를 낚고 한치 이외의 잡어에게 채비 손실도 방지하고 또는 조류의 흐름에 채비가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심 지정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단순히 상층에 한치를 부상시켜 낚시를 하겠다 한다면 좀 납득이 안 되더군요.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어등이 켜지고 베이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베이트를 취하고자 하는 바다 생명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청한 영상들에서의 수심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30에서 20m까지 끌어올려 봅시다 라는 선장님의 멘트가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집어등이 켜지면 어군이 위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30m에서 순조롭게 낚이던 한치가 갑자기 입질이 뜸해지거나 처음부터 한치가 낚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더 이상 한치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장님의 배에는 고성능 어탐기가 장착되어 있죠. 또는 개인적으로 어탐기를 구비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선장님의 어탐기의 용도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선장님들은 보통 어군이 형성된 곳을 알려주시는데 처음부터 수심 제한 지시가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낚시가 끝나는 시간까지 한치의 먹이가 되는 베이트들이 계속적으로 상층에만 존재할까입니다. 혹시 모형의 미끼가 생물 베이트보다 강력한 집어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베이트 무리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천적을 피해 도망다니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럼 베이트를 쫓아 한치도 따라 움직이겠죠. 하지만 상층에서만 공략을 하는 룰이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한치의 입질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와 드로파 혹은 애기는 베이트 반응이 있는 수심층에 도달시키고 그곳에서 한치를 낚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심 공유입니다. 모두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 공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심 공유와 한국 한치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수심 공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제한된 수심층에서 수심 공유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장님이 수심을 정해놓고 깊게는 30m 또는 20m의 수심에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한치를 낚습니다. 그런데 그 수심층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빌런이라고 정의하더군요. 또는 한치를 낚아낸 수심을 말하지 않은 자도 빌런이라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이미 수심이 정해져 있다면 그 수심층 어딘가에서 한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굳이 외쳐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미 탐색 범위가 매우 좁은데 굳이 큰 소리로 밤새 수심을 외쳐가며 낚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릴 돌리면서 샤쿠리 몇 번 하면 10m 정도는 금방 탐색이 될 텐데 왜 그러지? 하면서 말이죠. 저도 한국에 가서 일본에서처럼 낚시하면 빌런이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가서 낚시를 하려면 저만의 낚시 방법이나 자율성은 일단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선장님 배에 어업을 위해 탄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궁금해서 이런 예시를 들어봅니다. 만약 어떤 분이 10m라고 외치고 또 어떤 분은 20m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럼 모두 자신이 공략하고 있던 수심층을 포기하고 바로바로 그 수심층을 공략해야 하는 건가요?
귀가 얇은 저는 바로 그 수심층을 채비를 위치시킬 것 같긴 한데 그 외침이 오히려 신중히 한치를 찾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알려준 수심에서 한치가 낚였다고 모두가 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수심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심층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자신만의 낚시를 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옆에 분들과 수심 공유를 하면서 잘 낚는 분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쿨러 가득 손맛을 봤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채비, 같은 낚시 방법, 모두가 우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유를 해도 조과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 공유는 모두가 동일한 조과를 보장할 수가 없고 소위 빌런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안쓰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잘 낚여서 쿨러가 가득가득하면 낚시를 잘해서 조과가 저조하면 가벼운 쿨러로 들어갈 땐 빌런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시겠죠. 스트레스도 풀고 취미생활을 하러 왔다가 당혹해 하시는 입문자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빌런분들을 위로하고자 그분들이 빌런이라 불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처음부터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0명 정도 탄 배에서 50m권을 공략한 단 몇 사람만 쿨러가 가득했고 그 외 분들은 그만한 조과를 하셨습니다. 성자님이 정해놓은 20-30m권에서 함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협력하여 집어군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단 몇 분은 집어군 외의 수심층에서 더 많은 조과를 보였다면 과연 스테와 드롭바로 집어군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님 그 몇몇의 빌런의 행포로 집어군이 깨졌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탈로 한치군이 깨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의 수심 공유에 대한 생각은 어떤 층에서 한치가 낚였는지 참고만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치는 바닥층부터 상층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무리의 크기가 어떤 층이 큰가 그것을 찾아내서 잘 낚아내는 분이 장원을 하십니다. 선장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탄기의 베이트 반응의 변화를 잘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짜 베이트인 스테나 드롭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여러분의 스테의 양이 많을까요? 한치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는 베이트의 양이 많을까요? 베이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가 있는 곳에 한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와 드롭바의 경계심이 강한 한치를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낚시인들의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딩을 만나는 경우는 스테나 드롭바로 집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한치 무리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피딩 타임에 엉뚱한 층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낚는 분들보다 족가면에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낚이는 곳을 피해서 낚시를 하지는 않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채비가 베이트보다 한치를 묶어둘 수 있는 최강의 먹이가 된다면 아마도 매일매일 쿨러가 가득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치를 만나기 어려웠다면 선장님의 포인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스테와 드롭바가 집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피딩 타임, 즉 한치 무리가 들어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낚이는데 왜 나는 안 낚이지 하시는 분들은 낚시 방법이나 수심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더 낚으시려는 욕심보다는 잠깐 낚싯대를 내려놓으시고 잘 낚으시는 조사님들을 관찰하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조사님들이 2대의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4단, 5단의 드롭바나 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낚시를 하시면서 2마리 이상 걸려 올라오는 확률이 하루 중 얼마나 될까요? 4단, 5단의 채비가 과연 한치를 낚을 확률을 높일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탐색을 하시는 것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의 낚싯대, 4단, 5단 채비를 쓰실 때는 물론 채비 엉킴도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낚시를 하시는 거겠죠. 한치뿐 아니라 그 외 고등어나 물고기들이 물고 내달리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낚싯대를 거치해 놓은 탓에 낚싯대를 들 수 있는 타이밍마저
늦어진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그럼 그 물고기의 주인은 또 죄인이 되어야만 하겠지요. 아무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낚시를 한다고 해도 속이 상한 것은 사실일 테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낚시와 크게 다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체험으로 느낀 것이 아닌 점 양해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한치 낚시인들과 유튜버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낚시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